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소망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어떤 물리량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처럼 관찰됩니다. 속도, 압력, 온도 등의 물리량은 공간을 채우는 아주 작고 무수히 많은 원자의 거동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자가 워낙 촘촘히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관찰력으로는 그것을 연속적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 해석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을 분절적으로 표현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관심체적을 유한한 개수의 미소 공간들로 분할합니다. 이때 어떤 미소 공간? A의 물리량은 균일합니다. 그의 이웃한 미소 공간 B 또한 A와는 다르지만 어떤 균일한 물리량을 지닙니다. 그의 이웃한 C도 D도 그렇게 모든 미소 최적이 각자의 물리량 값을 지닙니다. 실제 현상이 필름 사진이라면 수치 해석은 디지털 사진과 같습니다. 필름 사진은 분자 단위로 화면을 분할하여 무수히 많은 점으로 사진을 표현합니다. 반면 디지털 사진은 화소 개수만큼 화면을 분할하여 제한된 개수의 점으로 사진을 표현합니다. 이때 디지털 사진의 화소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커져 점점 실제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체적을 나누는 미소 공간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현상을 잘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간을 구성하는 미소 공간을 요소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요소가 모여 해석 영역을 구성한 것을 요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NFX에서는 어떻게 요소망을 만들까요? 3차원 요소망을 상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 요소망은 3차원 형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3차원 형상은 폐곡면을 이루는 2차원 곡면 내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곡면이 3차원 형상의 경계부인 것이죠. 다시 한층 들어가면 1차원 곡선들이 폐곡선을 이룰 때 그 내부의 영역이 곡면이며 곡면들의 집합이 3차원 형상을 결정짓는 폐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도형은 1차원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FX에서는 형상을 직접 활용하여 요소망을 만듭니다. 먼저 1차원 곡선에 1차원 요소망을 넣습니다. 크기 지정 기능을 통해 모서리마다 얼마나 큰 요소가 들어갈지 미리 시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1차원 곡선에 시드가 들어갔다면 다음은 2차원 곡면 차례입니다. 가장자리에 놓인 1차원 시드를 바탕으로 곡면에 2차원 요소망을 넣습니다. 2차원 요소망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NFX CFD에서는 보통 삼각형을 사용합니다. 모든 곡면에 2차원 요소망이 들어가면 2차원 요소망으로 폐곡면을 구성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곡면을 이룬 2차원 요소망을 바탕으로 3차원 요소망을 만들면 해석을 위한 요소망 생성이 끝납니다. 2차원 요소망이 삼각형이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3차원 요소망은 삼연체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망을 만들어야 할까요? 좋은 요소망은 두 가지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안정성, 둘째 정확성입니다. 요소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 낮은 종횡비, 둘째 1에 가까운 요소 크기 증감비입니다. 종횡비는 도형의 가로, 세로 비를 뜻하죠. 삼연체의 종횡비는 한 변의 길이, 그리고 꼭지점에서 반대편 면으로 뻗은 수선 길이의 비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삼연체는 정삼연체에 가깝고 이 값이 클수록 삼연체는 뾰족하거나 납작해지는 등 정삼연체에서 거리가 먼 형체가 됩니다. 요소 크기 증감비는 이웃한 두 요소의 요소변 길이의 비입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웃한 요소의 크기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요소 크기 증감비가 1에 가까운 상태가 더 바람직합니다. 왜 이 두 파라미터가 계산 안정성에 영향을 줄까요? NFX는 유한 요소법이기 때문에 요소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절점에 계산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절점 사이의 정보 교환은 지배 방정식이라고 하는 룰에 의해 이루어지죠. CFD의 경우 지배 방정식은 네비우스-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 물리량 전달이 일어나야 하는데 절점의 분포가 고르지 않으면 요소망의 기하학적 영향으로 정보 전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소망 안에서 절점은 가급적 균일하게, 가급적 완만히 거리를 바꾸며 분포해야 합니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소망을 충분히 조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HD급 모니터보다 4K급 모니터가 더 선명한 것처럼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 균등하게 조밀한 요소를 넣으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성능 좋은 컴퓨터로 더 오랜 시간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밀한 요소망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고 경제적으로 요소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소를 구성하는 절점 하나는 하나의 균일한 물리량 값을 지니게 됩니다. 이 값들이 모여 해석 영역의 물리량 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물리량이 균일한 분포를 지녔다면 굳이 많은 절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역별로 물리량의 값이 급하게 변할 때, 다시 말해 물리량 구배가 클 때 그 정보를 계산하고 저장하기 위해 많은 수의 절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동 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석 영역 내에 어떤 물리량 분포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짐작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촘촘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듬성듬성하게 요소망을 형성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해석에 반영되는 것은 기하 형상이 아니라 요소망입니다. 기하 형상은 실제 관심체적의 형상을 반영하는 한편 요소망을 만들기 위한 백그라운드 형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소망이 기하 형상의 모양을 따르고 기하 형상이 실제 관심체적의 모양을 따른다면 요소망은 항상 실제 관심체적과 같은 형상이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 관심체적을 반영했을 때 요소의 품질이 떨어질 거라 염려된다면 차라리 기하 형상을 조금 수정하여 요소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하 형상에서 아주 짧은 모서리, 작은 구멍, 작은 단차 등은 실제 유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디테일이지만 요소의 품질을 떨어뜨려 해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이라면 과감히 삭제하여 기하 형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관심체적을 100% 반영하지 않은 요소망이라 하더라도 더 안정적이고 더 정확하게 사용자가 기대한 유동 현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요소망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